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현대해상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규헌입니다. 이규헌의 보험통신 172화고요. 제가 두 주를 이게 촬영을 건너뛰었죠. 그래서 21일 만에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어서 그렇게 됐고요. 앞으로는 안 빼자먹고 잘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저전주에 촬영을 할까 하다가 제가 안 했는데 그 뉴스에 한참 이런 내용이 나왔었죠. 자동차 보험에서 일단 됩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됩니다. 인제라는 말을 안 썼어요. 자동차 보험에서 됩니다. 라는 뉴스가 막 나왔어요. 뭐지? 이러고 봤더니 개인형 이동장치 이거 요거와 사고 난 거 자동차 보험으로 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동차 보험을 해주겠다 이게 아니고 내가 길을 가다가 보행자예요. 길을 가다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에 부딪혔을 때 내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 자동차 상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개인형 이동 장치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신박한 개소리지 이러면서 뉴스를 봤더니 된다고 나온 거예요. 뭐지? 제가 왜 욕을 했을까요? 원래 되던 거예요. 원래 되던 거예요. 그걸 이제부터 되는 것처럼 12월 10일 뭐 이렇게 날짜를 탁 박으면서 자 2020년 12월 10일은 뭐냐면요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일입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이제 적용됩니다. 뭐가 적용되냐면 제가 자료를 준비를 많이 했어요. 제가 원래 만드는 보험통신도 있고 도로교통법도 있고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있고요. 그리고 금감원 보도 자료도 있고요. 자동차 보험 약관에 장기 약관까지 다 참고해서 이거 말고도 더 있죠. 더 제가 참고해서 지금 이거를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왜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건가 사실 별로 안 중요하잖아요. 이게 된다 안 된다 뭐가 된다 요거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거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개인형 이동 장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전동 스쿠터, 전동 휠 그리고 그 개인형 수평 이동 장치 뭐 세그웨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법적 지위가 사실 좀 애매했어요. 뭘로 들어가 있었냐? 얘가 어디 들어가 있었냐면 여기 들어가 있었어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들어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도로교통법상에서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도로교통법상 차의 범위에 차가 아니면 뭐예요? 사람이죠. 차의 범위에 가장 범위가 넓은 게 차예요. 차의 범위에 자동차가 있고 건설 기계가 있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있고 자전거가 있고 손수레 우마차 등이 있어요. 자 리어카도 차입니다. 차 뒤로 끌고 가든 앞으로 밀고 가든 차입니다. 이거 자 자동차는 뭐예요? 자동이냐 자동차 자동으로 가는 차잖아요. 자동차 승용 자동차, 승합 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이륜 자동차라고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륜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하고 이륜 자동차하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그 옛날에 그 아버지들 타시던 자전거에 이렇게 그 원래는 자전거인데 그 원동기 이렇게 달아서 하고 가던 그거 아니에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토바이 그게 원동기 장치 자전거입니다. 그럼 이륜 자동차하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뭐가 차이가 나지? 125cc 이하의 원동기를 장치한 바퀴 2개 달린 탈 것. 그거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흔히 길에 보이는 오토바이 있잖아요. 125cc 이하. 그거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륜 자동차는 125cc를 초과하는 원동기를 장치한 타이어가 2개인 탈 것. 혹은 옆에 또 달리 있기도 하죠. 자, 이륜 자동차는 예를 들면 한 1500cc 골드윙, 할리 데이비슨 이런 거예요. 무궁무궁 하고 가는 거예요. 자, 자동차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얘들은. 그리고 건설기계 중에서도 건설기계 관리법 제26조 제1항의 건설기계는 지게차 운전면허가 없어도 볼 수 있습니다. 그 건설기계 조종 면허만 있으면 돼요. 운전면허가 없어도 그거는 몰 수 있어요. 그런데 운전면허가 있어야 되는 건설기계가 있어요. 크레인 이런 거 있잖아요.
뭐 25톤, 5톤 뭐 이런 크레인요. 5톤짜리 뭐 단독 크레인은 잘 없겠다. 뭐 8톤 맹꽁이 크레인 이런 거. 자, 크레인은 크레인 조종 면허도 있어야 되지만 운전 면허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건설기계 관리법 제26조의 1항의 건설기계는 뭐냐면 운전 면허가 있어야 몰 수 있는 건설기계. 걔들을 규정한 항목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건설기계 중에서도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자동차에 들어가고요. 건설기계는 뭐 별도로 건설기계로 되어 있고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도 차에 들어가는데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개인형 이동 장치가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맞잖아요. 바퀴 2개 달려 있어요. 퀵보드. 자, 전동 휠은 바퀴 하나긴 한데 이륜 자동차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범주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얘를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서 빼내서 자전거 등으로 붙였어요. 개인형 이동 장치라고 규정을 새로 만들어서 그 문구를 일일이 집어넣으면서 도로교통법을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개인형 이동 장치의 법적 지위가 좀 명확화되었죠. 그래서 뉴스에 나온 건 뭐냐면 무보험 자동차 상해. 여기서 자동차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들 말을 좀 줄여서 하잖아요. 무보험차, 무보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면 고객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상대방이 보험이 안 된다 하더라. 그러니까 내 차 이거 무보험으로 먼저 수리하고 보험회사에서 처리해주고 저 구상하고 이래 하면 안 되나? 이렇게 물어요. 근데 자차를 안 들었어요, 이분이. 자, 그런데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무보험 자동차 상해라고 돼 있잖아요. 다칭도 보상해 주는 거라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서 다친 거. 그럼 누가 다친 게 되냐? 본인, 배우자, 본인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까지 다친 거 보상을 우리 보험에서 먼저 대인 1, 대인 2, 그러니까 대인을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그 가해자에게 보험회사에서 내놔 이렇게 구상하는 그게 무보험 자동차 상해예요. 그런데 무보험 자동차 상해에서 이 자동차의 범주에 뭐가 들어가냐면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는 들어가요. 그리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이는 뭐 CT100이나 100cc짜리, 뭐 125cc짜리, 혹은 뭐 1500cc짜리 뭐 이런 오토바이들이 요 자동차의 범주에 이륜 자동차 들어가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토바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제 돌아다니는 이런 오토바이들 원동기 장치 자전거도 들어가고 그리고 군수품 관리법상의 차량, 즉 군용 차량도 들어가고 농업기계와 촉진법 군용 차량은 자동차 보험 가입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무보험 자동차 안에 이게 들어가고 농업기계와 촉진법상의 농업기계 예를 들면 뭐 트랙터라든지 뭐 저기 그 경운기라든지 이런 것들요. 무보험 자동차에 들어가요. 이것도 보험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 안 넣었으면 내가 내 보험으로 먼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고 요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2020년 12월 10일부터 얘가 여기서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요렇게 돼 있으면 원래는 내가 길을 가다가 킥보드하고 툭 붙이고 이러고 넘어지면서 다쳤을 때 내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상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안에 이제 개인형 이동 장치가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보상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개인형 이동 장치도 연에 넣은 거예요. 12월 10일부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거 안에 있던 게 별도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 문구를 집어넣어 준 거예요. 원래 되는 게 되는 거야, 그냥. 원래 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마치 2020년 12월 10일부터 이제는 되는 것처럼 원래 안 되던 건데 뉴스를 그따구로 내요. 이런 기레기 아저씨들이. 그런데 그걸 자기들이 냈을까요? 자기들이 그걸 분석해서 그럴 능력이 글쎄요. 보험회사에서 보도자를 그렇게 뿌린 거지. 내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런데 안 되는 게 된 거냐? 아니요. 원래 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쨌든 상관없네. 경각심을 한번 일깨워준 거 아이가?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뻘짓거리라는 거지. 도둑놈 짓을 한 거예요. 자,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예요. 개인형 이동 장치가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서 자전거 등으로 위험도가 조금 낮아졌다 이거지. 그러니까
오토바이하고 사고 나는 거하고 달리 이거 뭐 킥보드로 뭐 사람 크게 다치겠나? 자전거하고 비슷한데 위험도가. 그러니까 대인 2 무한 이거 있잖아요. 빼. 그거 보상 안 돼. 대인 1 책임보험 만 보상돼. 로 여기다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넣으면서 개인형 이동장치는 그거는 책임보험만 대인 1만 되는 걸로 바꾼 거예요. 그렇게 여건을 만든 거야. 뭐 바꾼 게 아니고 만든 거지. 길 가다가 퀵보드랑 부딪혀 넘어지면서 이렇게 머리를 다쳐가지고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예를 들어 제가 죽었다고 합시다. 능 죽으면 기분 나쁘잖아. 자, 내가 죽었다고 합시다. 제가 몸값이 1억, 2억밖에 안 될까요? 더 될걸요? 네. 제가 연봉이 얼마인데 내 몸값이 1억밖에 안 된다고? 더 될걸요? 그런데 전동 킥보드랑 부딪혔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무보험 자동차 상해로 나한테 얼마를 주냐? 최대 1억 5천까지밖에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 이상 넘어가는 거 그 사람한테 받으라는 거예요. 안 해주겠다는 거야. 지금까지 해줬는데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 자동차 보험 약관의 내용이에요. 안 해주겠다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부터 되는 것처럼 뉴스를 내는 이런 신박한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욕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려줘야지. 정확하게. 원래 되던 건데 그게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하는 항목이 새로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지면서 자전거 등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두면 약관상 면책이 되잖아요. 보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여기 해당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항목을 새롭게 집어넣었다. 계속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다만 그렇지만 자전거에 준하는 정도의 위험도라고 이게 위험도가 법 자체에서 이게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할 일이 없겠다라고 해서 자전거하고 부딪힌 거는 무보험 자동차 상해로 해당이 안 되거든요. 자전거에 부딪혀가 넘어가지고 죽었어요. 그거는 내 무보험으로 원래 안 해줘요. 네. 그러니까 위험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자전거처럼 안 해준다라고 하기는 그렇고 책임보험만 대인 1만 해주는 걸로 개정이 바뀌었다. 개정은 안 좋아져도 개정인가요? 어쨌든 그렇게 됐다라고 정확한 정보를 안내해야 되는데 마치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원래는 안 되던 것들이 되는 것처럼 보도를 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무보험 자동차 상해의 범주에 개인형 이동 장치가 여기 들어있던 게 별도로 이제 빠져나와서 규정이 되었다. 다만 책임보험 대인 1만 해주는 걸로 약관을 개정하겠다고 금감원에서는 어쨌든 보도자료를 냈다. 그게 핵심이고요. 안 되던 거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무보험 자동차 상해에서 자전거가 제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자전거 안 되는데 자 여러분 원동기로 움직이는 건데 차가 아닌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원동기로 움직이는데 차가 아닌 거. 딩동댕 아시는 분은 알아요. 전동 휠체어. 보행보조용 의자차라고 하죠.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도로교통법에 규정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람 또는 가축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규정하면서 단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식품관리법인가요? 거기 규정하고 있는 그 의료기계의 규격을 따라 제작된 보행보조용 의자차라 돼요. 그러니까 이 정식 명칭은 장애인용 보행보조용 의자차예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통행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그래서 정부 보조금도 받고요. 근데 정부 보조금 안 받고 그냥 사는 것도 있어요. 그냥 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그분들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그냥 걸어다니기 불편하니까 통행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타는 거. 그거마저도 보행보조용 의자차로 동일한 법적 지위를 줘서 사고 났을 때
그거를 보행자로 쳐줘야 되냐 이런 부분은 저는 사실 좀 의문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보행 보조용 의자차의 법적 지위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 보행 보조용 의자차가 사람을 치었어요. 넘어졌어요. 그러면 자전거에 부딪힌 것처럼 무보험 자동차 안에 그 보행 보조용 의자차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내 무보험차 상으로 그래도 아무래도 보험회사한테 이거를 받고 네가 저 구상해라 하는 게 속 편하지. 돈 없다고 질질 짜면서 나 들어가 살게 이래 버리면 민사적으로 걸리면 이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무보험 자동차 상해로 해당되면 좋은데 보행 보조용 의자차는 전동 휠체어는 이게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무보험 자동차 상해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얘들은 요거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다른 물건을 다치게 한 건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보험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보험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전거로 다치게 한 거 혹은 손수레를 밀고 가다가 옆에 있는 차를 끌었다. 예를 들면 우마차, 소달구지를 끌고 가다가 뭐 사람 다치겠다, 차를 끌었다. 이런 거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보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전동 휠체어는요. 애매했어요. 법적 지위가. 보세요. 이륜 자동차 및 이에 준하여 원동력이 인력에 의하지 않고 전동 장치에 의해서 움직이는 모든 개인형 이동 장치를 포함하는 게 차량의 개념이었거든요. 일배책에서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 책임을 보상하지 않는다였어요. 일배책에서 전동 휠, 전동 자전거, 전동 킥보드, 전동 자전거도 여기 들어가요. 전동 자전거는 원동력 장치 자전거에 안 들어가요. 자전거 등이에요. 전동 자전거는. 그런데 모든 개인형 이동 장치, 전동 휠, 전동 킥보드 등 일어났어요. 등. 그럼 전동 휠체어도 여기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배책에서의 차량에 해당되는 것에 대한 보상이 안 된다라는 주장이 가능하죠. 지금 이 약관상으로만 보면.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하니까 그래도 이 원 취지를 보면 이런 건 일단 아니고 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전거에도 해당하지 않는 그 보행자의 지위를 가지는데 차량으로 봐서 보상을 일배책을 예를 들어서 그 전동 휠체어로 사람 다치게 하거나 뭐 물건을 상하게 한 거를 일배책에서 보상을 안 해주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이런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2020년 8월 20일 날 손해보험협회에서 보도자료를 냈어요. 일배책에서 전동 휠체어로 가한 손해는 배상 책임은 일배책에서 보상해 주는 게 맞다. 준다. 자, 정리하자. 라고 손해보험협회에서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러니까 전동 휠체어는 어느 모로 보나 차가 아니에요. 보행자예요. 그래서 어떤 사고가 잘 나냐면 전동 휠체어가 툭 튀어나와요. 치어요. 전동 휠체어도 사람보다는 빠르거든요. 땡기면. 그래서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차대 보행자 사고가 돼요. 애매한 거지. 그 사람들이 막 열받아 가지고 막 난리를 쳐요. 그 횡단보도를 튀어나온 거예요. 차대 보행자가 됩니다. 그러면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전동 휠체어를 치었어요. 신호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12대 중과실 사고가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전거 치었다. 이건 12대 중과실은 아니에요. 자전거는 차니까. 보행자가 아니거든. 자, 그리고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 퀵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가다가 차하고 사고가 났다. 차 대 차 사고입니다. 차 대 차 사고. 만약에 신호가 있다. 신호가 있는데 차량 직진 신호에 교차로를 지나가서 이제 횡단보도가 있어요. 가는데 여기는 빨간불인데 보행자가 이 횡단보도 빨간불인데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가 튀어나왔다. 얘가 가해자입니다.
신호 지키라고 좀 제발 좀. 제가 자전거 좀 싫어합니다. 자, 여러분 11월도 벌써 일주일 지났고요. 여러분 뭐 하다가 벌써 한 해 갑니다. 2021년이 코앞이에요. 여러분들 하루하루 최선 다하는 하루 되시고요. 제가 사실은 이거 지금 두 번째 찍고 있는 거예요. 앞에 이렇게 검사를 해보다 보니까 뭐 말을 한마디 잘못했더라고. 그것만 어떻게 편집할 재주가 없어서 다시 찍었어요. 자, 여러분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그리고 항상 안전운전, 양보운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